혈당 관리와 양배추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건강 유튜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혈당 수치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요즘 의료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혈당 관리예요. 이제는 단순히 당뇨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단 것을 별로 안 먹었는데도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거나, 이럴 때 정말 걱정이 많아지죠? 혹시 나도 당뇨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당뇨 쓰나미라고 부르고 있어요. 쓰나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예전에는 당뇨병이 주로 고령층의 질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대, 40대 중년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10대, 20대 청소년층에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 무서운 당뇨 쓰나미의 원인이 뭘까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에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 여기에 비만, 만성 염증, 그리고 고령화 사회까지 겹치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달한 커피 한 잔,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저녁에는 치킨에 맥주. 이런 패턴 익숙하시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보면서 과자 먹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건강관리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른 게 있어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프에서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을 말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센터인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평소에 적당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지금 당장 이 일 다 끝내 하면서 폭탄 업무를 던져준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내겠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결국 과로로 쓰러지겠죠? 우리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 분비를 위해 췌장이 갑작스럽게 과도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췌장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합병증이에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이가 너무 아프고 턱도 아프고 눈까지 아파요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천이 어려우시다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과 진료를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혈당 관리가 안 될 경우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 망막증이거든요. 눈 속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눈이 터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안압이 오르기도 해요.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압이 50 이상이었거든요. 정상 안압이 20 미만인데 40만 넘어도 구토하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생기거든요. 너무 아파서 본인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참다 보니 결국 어금니가 닳고 치아 통증까지 생긴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심장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안질환, 말초, 신경 손상 등 전신에 영향을 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왜 그럴까요? 당뇨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혈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말초 혈관이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손이나 발에 괴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높은 혈당은 암세포 성장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며 특히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를 잠재우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혈당을 조용히 꾸준히 건강하게 다스리는 식재료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양배추예요. 양배추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양배추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양배추 하면 보통 이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2형 당뇨병이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일본 최초의 비만 전문의로 알려진 요시다 도시히데 교수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다이어트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식전 양배추 먹기였어요. 정말 간단해요. 딱 4가지만 실천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식전 생양배추 먹기. 두 번째, 반드시 단백질 섭취하기. 세 번째, 밥은 가볍게 한 공기 먹기. 네 번째, 간식은 주먹 크기의 과일을 하루 2개 정도 먹기. 이것만 지키면 돼요.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기만 해도 고기, 생선, 밥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의 임상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혈당 수치도 낮추는데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 10분 동안 생채소를 섭취하면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공복감이 어느 정도 해소돼요. 그래서 이후에 먹는 음식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다른 채소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 비타민 K 성분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췌장 건강이에요. 양배추가 췌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사령탑이 바로 췌장이거든요. 만약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당뇨를 앓고 있던 분이 평소 혈당 관리는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인슐린을 맞아야 할 정도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반드시 췌장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췌장은 단순히 담즙뿐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얼마 전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평균적으로 12% 작다고 보도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뇨인들이 그러게 왜 한국인은 췌장이 작아서 고생해야 하냐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는 췌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암이 생기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고 인슐린 민감성도 떨어져 혈당 조절이 더 이상 제대로 되지 않게 돼요. 즉,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혈당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게 췌장암 발생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 유럽 암기구 등 주요 학술 대회에서는 당뇨병이 췌장암 발생의 유효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췌장암은 흔히 침묵의 암으로 불려요. 복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검사로 발견하기 어렵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췌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췌장염이에요. 그 중에서도 만성 췌장염은 가족력, 음주, 흡연과 함께 췌장암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 꼽히며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췌장의 염증을 만들지 않으려면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해요. 췌장세포는 글루카곤, 인슐린을 생성해서 혈액을 보내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전신세포의 연료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췌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종류와 그 구성 성분에 따라 췌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췌장을 살리는 음식, 췌장에 안 좋은 음식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양배추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면 췌장이 갑자기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즉, 과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배추 속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바로 설포라판 성분이에요. 이 설포라판은 항산화, 항염 효과로 췌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막아줘요. 또한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이 높은 양배추는 내장 지방과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췌장 주변에 지방이 끼는 지방췌장증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양배추와 같은 겨자과 채소들, 그러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의 성분인 페네틸 아이소티오사이아네이트, 줄여서 PEITC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영어로는 EGFR이라고 하는 수용체의 작용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어요. 이외에도 양배추의 풍부한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도 췌장암 세포의 형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양배추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췌장을 살리는 양배추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하기 10분에서 30분 전에 양배추를 약 70g에서 100g 정도 먹는 거예요. 채 썬 양배추 한 줌 정도 되는 양이에요. 생으로 잘게 썰어서 먹는 것이 효과는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하다면 아주 살짝 데치거나 찐 형태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배추와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겨자예요.
겨자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덕분에 양배추의 항암 활성 성분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잘 만들어져요. 양배추는 매운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되거든요.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들 그러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이것만 먹었을 때보다 매운 음식을 곁들여 먹는 것이 설포라판의 흡수에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설령 양배추를 오래 가열해서 설포라판 성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효소가 매운 음식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 효소의 이름이 바로 미로시나아제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겨자는 죽은 설포라판의 심폐소생술사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먹을 때 반드시 겨자와 함께 드세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겨자 드레싱과 함께 먹거나 쌈 채소로 먹을 때 겨자를 살짝 발라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을 살리는 양배추 일주일 한 달 꾸준히 먹어보시면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양배추 도전기도 들려주세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양배추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 시작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